예,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장중에 녹음하는 걸로 되는 거고, 마감 방송은 평소보다 늦게 이제 저녁 시간에 올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. 키워드 정리해보면, 조기 금리 인하에 선을 그은 FOMC 의사록이 좀 부담이 된다,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연말에 유입된 매수, 배당받으러 들어왔던 매도 물량, 저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데, 어쨌든 이 물량을 이용을 하는 또 선물 옵션의 어떤 움직임,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밀리고 있는 측면이 있고, 또 연초에 강했던 일부 주도주들, 뭐 제약주 일부가 또 하락하면서 지수를 좀 누르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그나마 이제 금속주,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 불거질 때도 금속주들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, 어쨌든 금속, 조선, 일부 2차 전지가 뭐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장 문제가 된 건 역시 FOMC 의사록인데, 이거는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. 그런데 조기 인하 기대는 하기에는 좀 그런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좀 담아 있었죠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6번 내린다고 보고 있는데, FOMC 의사록상으로는 이제 3번이 어쩌면 최대치고 안 내릴지도 모르겠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나왔잖아요. 그리고 토마스 바킨 이 사람 비교적 중립 정도 되는 사람인데, 이 사람도 인상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죠. 그래서 6번 인하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올라왔던 투자자들에게는 좀 압박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. 근데 이게 사실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, 양적 긴축을 중단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한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상쇄시켜줄 수 있는 사안이긴 했는데, 이거는 뭐 워낙 이제 살짝 나온 뉴스라서 의미를 좀 크게 갖지 못했고, 그거보다는 6번 인상 기대는 좀 무리였던 것 같다. 왜냐면 연준의 점도표는 이렇게 3번 내리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, 투자자들은 6번 내리는 걸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. 근데 지금 한 80%, 3월에 인하 확률을 80% 정도까지 봤다가 지금 70% 정도 선까지 내려왔거든요.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3월에 안 내리고 5월도 아니고 6월 들뚱말뚱 되는 거 아닌가? 그러면 그동안에 3월 전제로 올라왔던 걸 한 달 정도는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상황도 좀 부담이 되죠.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돈을 사람들이 회수한다. 뭔가를 팔아서 달러를 쥐고 있다라는 게 되니까, 그럼 주식 팔아서 현금화하는 분위기인가 보다, 이렇게 또 걱정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런 게 조정의 빌미로 작동을 했다, 이렇게 보면 되는데, 사실 저는 이거보다는 국내 수급 요인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 어저께도 대형주가 더 많이 빠졌는데, 이게 보시면 그 연말 이후에 이제 그 증시 수급 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수가 되게 강하게 들어왔었잖아요. 예, 기관들이 들어와서 배당 받으러 들어온 거죠. 그리고 외국인들은 선물 또 매수를 되게 과도하게 누적이 되어 있었고,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첫날 제외하고는 이틀 동안 매도로 바뀌고, 이거 당연한 거예요. 제가 뭐 계속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렸던 게, 기관은 어차피 판다. 저걸 외국인들이 받아주는지 여하에 따라서 코스피가 고전하거나 안 할 수도 있다.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냐? 짧게 가면 일주일. 그러니까 짧게 보면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일주일 잡으면 다음 주 정도까지죠. 다음 주 정도 중반, 길게 보면 정말 안 좋게 나오면 한 달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. 근데 어쨌든 그 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매도 나올 때를 이용을 하는 투자자들이 있게 마련이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보시면 금융투자 매도,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선물 팔고 옵션은 또 콜 팔고 풋 사고,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 매도 나오네, 이번 기회에 하락 쪽에서 좀 해먹어야 되겠는데,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베팅이 겹치면서 이제 하락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. 다만 이거는 뭐 재료에 의한 게 아니라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라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또 반대쪽으로 돌리게 되거든요. 근데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, 연말에 넘어온 매수세를 해소하는 구간으로 봐야 돼요. 근데 다만 그 해소하는 구간이 이제 짧게 보면은 이번 주에 끝날 수도 있지만, 좀 여유 있게 보면 이제 만기 주간, 다음 주죠. 만기. 아주 길게 보면 FOMC 회의 때까지.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1월 초반에는 조금 시장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. 이거를 그냥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내버리면, 그러면 이제 이걸 무시해도 되는데, 외국인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다. 이걸 좀 가늠을 해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특히 이제 재료상 지표들이 줄줄이 나오고,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시작이 되는 자리고, 그러니까 이제 투자들은 아무래도 이 경계감은 뭐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중립적으로 봐도 되는데, 이게 매수를 강하게 붙이기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막 반등도 한번 세게 나왔다가
또 이제 매도도 나왔다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좀 올라가는 거를 좀 식히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것 같은데, 다행인 건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를 일단은 유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고, 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같은 어떤 그러니까 반도체, 자동차 이런 것들 매수하고 있었는데 그 기조가 일단은 유지되고 있잖아요. 오늘 자동차주 빠지는 거는 어제 미국에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, 자동차 가격이 대당 48,000달러 정도 되고, 그리고 그 할부금융 그 비용이 10%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자동차 연간 판매량이 좀 하향 조정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. 제가 아침 방송에서 그 차트 보여드릴까 하다가 시간 애매할 것 같아서 말았는데, 아마 그런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뭐 추세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매물 먼저 돌리는 정도, 매물 딱 두들겨 맞고 이제 지수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양봉으로 만들어내는 종목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또 같이 관심을 갖는, 그러니까 지금 되게 튼튼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1순위로 주목해 봐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는 먼저 두들겨 맞고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양봉 나오면서 분차트에서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살펴보는, 예, 그런 대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예, 제가 이제 마감하고 나서 상황은 저녁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녁 때 해당되는 내용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